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의 종류와 효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5가지 중요한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봤죠. 칼슘과 또 칼륨과 또 마그네슘, 철, 셀레늄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트륨과 또 유황과 아연, 염소, 크롬, 인까지 이제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유튜브 퀸톤 미네랄에서 제가 재조직을 했습니다. 기본 원 자료에다가 제가 좀 더 추가하고 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이제 사전을 찾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네랄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6번째 중요한 이 미네랄은 이제 나트륨이에요. 그 나트륨은 염소나 탄산수소이온과 이제 반응을 해서 체액과 조직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섭취는 주로 소금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요. 나트륨 이온은 세포 외액에 들어있는 이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외액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조직 내의 수분을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트륨의 그 성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나트륨의 역할과 이제 효능을 보면 더위에 의한 극도의 그 피로나 그다음에 일사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트륨의 역할이고요. 또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나트륨입니다. 자, 우리 소금이 이제 나쁘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제 이 미네랄이 바로 이제 이 나트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소금에 들어있고요. 또 간장, 직간장에 이제 많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양념류에도 이제 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나트륨이 이제 결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력해집니다. 사람이 이제 무력감이 있게 되고 구토나 또 손발 경련이 오고 장기간 이 나트륨 결핍증이 지속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반찬이 너무 싱거우면 막 토할 것 같고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먹는 음식을 보면 너무 저염이기 때문에 정말 먹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 나트륨은 그 음식 맛을 좋게 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을 이제 너무 그 저염 상태로 오랫동안 먹으면 이 혼수 상태에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생길까요? 당연히 이제 과다 섭취하면 그 부작용이 있는데 칼륨 이제 이것들이 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이제 고갈될 수 있고요. 고혈압과 당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심장병, 또 뇌졸중,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 이런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리고 위암이나 위궤양이 일어날 그런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 2000mg 정도는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7번째 유황입니다. 자, 유황은 칼슘과 인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째로 많은 미네랄이 바로 유황인데요. 칼슘과 인과 유황은 우리 몸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하루 섭취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유황하기 전에 나트륨을 했잖아요. 이 나트륨의 섭취량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튼튼한 머리카락, 또 피부, 손톱, 발톱을 위해 필수적인 성분이 바로 유황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에 이제 이 손톱이 잘 부셔지거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이러면 유황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산소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돕는 것도 바로 이제 유황이 하는 것입니다. 자,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해서 인체에 기본적인 대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유황입니다. 자, 조직을 만들고 있는 아미노산이 일부이기도 하고요. 간장 내의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바로 이 유황입니다. 자,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머릿결을 빛나게 하고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유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황은 하루 2000mg 정도는 꼭 먹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마늘이죠. 마늘에 유황이 이제 많죠. 우리는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유황은 뭐 극히 결핍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치즈, 계란,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 또 건포도, 복숭아에 이제 유황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또 올리브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다 하셔가지고 이런 음식이 있으면 유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할 경우 이렇게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황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관절염이라든지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요. 자, 너무 많이 먹으면 두통이나 설사나 위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연입니다. 우리 아연은 철분 다음으로 풍부한 미량 광물입니다. 자, 모든 신체 조직 내에 존재를 하고 또 건강한 세포를 구성해 주는 것이 바로 아연이고 생리적인 기능을 다루는 대표적인 무기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연입니다. 자, 아연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남자들은 하루에 12mg 정도를 먹어야 되고 여자는 10mg인데 임산부일 경우에는 13mg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권장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연의 그 역할과 효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아연은 체내 여러 가지 작용의 흐름과 효소 시스템, 또 세포의 활성화를 위한 일, 이런 거 하는 것을 지휘 감독하는 일하는 것이 바로 아연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근육의 수축을 이제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잘 수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슐린의 형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안정과 또 산 알칼리의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연이라는 미네랄인 거죠. 그럼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립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연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꼭 이렇게 아연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도 쭉 제가 미네랄 얘기할 때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모든 생식기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연이고요. 아연은 뇌 기능 수행에도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DNA 합성에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연을 제대로 안 먹으면 유전자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것이 아연이란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고기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소고기, 또 병아리콩, 이제 요즘 병아리 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시죠? 이 병아리 콩하고 또 캐슈넛하고 호박씨, 또 플레인 요구르트에도 이 아연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닭고기, 달걀, 버섯, 연어. 여러분 딱 보시니까 전부 다 브레인푸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브레인푸드가 거의 중요한 미네랄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 것으로 거의 여러분들 그렇게 지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푸드 잘 먹으면 이런 뭐 중요한 16가지 미네랄은 충분히 다 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아연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면역 체계와 생식력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장 질환의 그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만성 피로, 또 기억력, 집중력 저하.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이 잘 없고 기억력이 잘 없다 그러면 아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장의 그 장애가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상처 치유 불능이 이제 있을 수 있고, 탈모나 불임이나 갱년기 증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아연을 과다 섭취하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혈류에서 서로 이제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설사, 복부 경련, 구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으로 먹고 우리 미네랄 워터로 먹는 그 아연 이제 정도는
충분히 이제 몸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연을 너무 우리가 식품으로 이제 많이 먹으면 이런 음식이 아닌 우리 기능성 그런 뭐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이제 과다로 일어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세포 외액에 음이온으로 주로 나트륨과 칼륨의 짝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염소고요. 또 삼투압과 체내의 산 염기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염소입니다. 자, 소수와 결합해서 위액의 산을 이제 만들고요. 또 신경 증달 물질로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신경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염소입니다. 타액의 주요 효소인 아밀라제도 이제 함유되기 때문에 이 염소하고 나트륨과 이 칼륨은 굉장히 중요하게 짝을 지어서 서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소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하면 될까요? 성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2300mg입니다. 나트륨보다 이제 더 많고 칼륨보다도 더 많죠. 그래서 염소가 이제 조금 더 300mg 정도 우리 나트륨보다는 이제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의 역할과 이제 효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기염류 중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인 이 칼슘이 있고요. 또 인이 있고 칼륨,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불소, 구리, 아연, 코발트, 망간. 자, 이런 미네랄들은 아주 작은 미량이지만 그런데 이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이 바로 이런 미네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염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염소는 혈액 내에서 산과 알칼리의 이 균형을 이루게 하고요. 또 화합물을 이제 이룬 형태로 이제 나트륨, 칼륨과 함께 이제 작용을 합니다. 자, 간장의 기능을 도와서 체내 노폐물 청소를 이제 하고요. 또 하루의 소금 섭취량이 평균치에 달해 있으면 염소 섭취량은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트륨은 이제 2000mg이라 그랬는데 염소는 2300mg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어느 정도 충분히 먹으면 염소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돕고 몸에 윤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이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 나트륨과 주로 이제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풍부한 소금, 간장, 양념류 앞에 이제 똑같은 사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나트륨과 함께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앞에 염소가 이제 나트륨과 짝을 지어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삼투압과 체내 산 염기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륨하고 나트륨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앞에 나트륨에 들어있던 그런 음식이 염소에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염소가 결핍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식욕저하라든지 무기력, 알칼리 혈증, 고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이 이제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소량이지만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한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칼륨을 우리 염소가 너무 많이 이제 먹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됐냐면 나트륨 보유량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나트륨이 이제 많이 복용을 하면 앞에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위암, 뭐 위궤양, 뭐 그런 질환이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부작용이 같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롬입니다. 이제 크롬은 미량 원소 중에 하나고요. 또 신체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많은 대사 작용에 이제 관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생산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신진대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롬이 뭐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90mg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크롬의 역할과 효능을 보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단백질이 운반되도록 돕는 거. 우리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운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크롬이 하는 일입니다. 자, 생체 이 성장을 돕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고혈압을 막아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고 혈압을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하고 두통 진정과 사람의 어떤 이제 긴장을 했을 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크롬입니다. 뭐 90mg밖에 이제 하루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소량이라도 우리는 꼭 먹어줘야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크롬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파인애플 뭐 밀양이지만 우리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파인애플 많이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홍합에 이 크롬이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다음에 쇠고기, 시금치, 굴, 또 이 세먼, 이 훈제 스모크드 세먼, 훈제 연어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연어도 그 스모크드가 있고 그냥 프레시한 세먼이 있잖아요. 그래서 훈제 연어도 크롬을 위해서 이제 한 번씩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결핍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났냐면 동맥경화, 또 인슐린 기능 저하, 제2형 당뇨병이라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이 높아지는 이제 경우고 주로 40세 이후에 나타나고 비만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제2형의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단백질 합성 장애가 생깁니다. 자, 너무 많이 먹으면 자, 이런 음식들 너무 많이 먹으면 크롬이 이제 과다 섭취됐을 때 나타나는 것은 설사나 두드러기, 또 현기증, 식욕부진, 두통, 또 불면증,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그 식사 때 이 먹는 크롬의 양, 또 미네랄 워터로 먹는 이 양은 절대로 이런 이제 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음식 먹고 물을 먹는 그 정도로는 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11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칼슘 다음으로 많은 무기질입니다. 자, 성인은 83%가 골격이나 치아 조직에 있고요. 또 10%가 근육에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뇌신경 등의 조직, 그 조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인데, 성인의 하루 섭취량은, 이 권장량은 800mg에서 1200mg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인은 어떤 역할과, 효능이 있을까요? 인체 모든 세포 속에 이제 인이 들어있고요. 인의 적절한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칼슘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이제 인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칼슘과 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 2대1의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자, 칼슘을 이제 2배를 먹고 그 다음에 인을 2대1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생리학적 화학작용과 이제 관계가 있고요. 정상적인 뼈와 이제 이의 조직을 위해서도 이 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에도 이제 칼슘도 있지만 인이 들어있잖아요.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신장의 정상적인 활동에 불가결한 이 성분이 바로 이제 이 인이고요. 신경에 그 자극을 전달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이 물질이 미네랄이 바로 이제 인입니다. 그래서 인은 칼슘, 인, 비타민 D와 같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뼈채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이죠. 멸치, 또 유제품, 대두, 콩 종류가 굉장히 인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채소류,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데 인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인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심근증, 용뇨성 빈혈, 또 골격근증, 골강도 저하, 저인상혈증, 근력 저하, 혼수, 혼미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인을 우리가 과다 섭취를 해서 나타난 부작용은 칼슘을 체내 흡수 방해를 한다 그래요. 우리 이제 인이
칼슘의 그 2배 이상 이제 높았다 그럴 경우, 칼슘이 2면 이는 1이라고 그랬잖아요. 2대1로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니 칼슘의 2배보다 더 높았을 경우, 이 체내 흡수 방해를 하게 되고요. 이제 칼슘이 체내 흡수되는 걸 방해를 하고, 부족한 칼슘을 이제 끌어쓰기 위해서, 뼈를 녹여서, 그러니까 칼슘보다 인을 더 많이 먹었을 때는, 이 뼈를 녹여서 칼슘 이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6가지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트륨과 유황과 또 아연과 염소와 크롬과 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지, 이걸 과다 복용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품,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워터로 먹는 것들은 절대 이렇게 과다로 이제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건강기능식품들을 이제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 이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머지 5개 더 남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 16가지 이제 마지막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